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30일이었죠. 한미일 3국의 합참의장이 하와이에서 만났습니다. 3국은 회의가 끝난 후 공동 보도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한반도 및 영내 안보 상황, 연내 안보 도전,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공약에 대해 논의했고,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으로 영내 안보를 공고히 나가겠다는 그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보도문은 3국 간 협력이었지만요, 발표 내용에도 있듯이 미국의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미국의 지휘 아래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및 영내의 안보 상황과 미국의 공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 미국의 공약이라는 것은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고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자협력 및 훈련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를 위한 3국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표현은 유독 미국과의 회담 또는 미국과의 군사훈련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군사훈련이다. 그것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는 식이죠.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바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즉, 중국에 대한 호위 압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참여하면서 한반도는 그 격전지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군사적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합참의장 회의를 진행하기 전 국방 외교장관 회담도 있었습니다. 이는 군사협력이 논의되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강화하는 수준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작년에만도 수차례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훈련에 일본과 함께 참가하여 실질적인 한일 간 군사협력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과거 우리를 침략하여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과거사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는 일본입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여전히 역사 왜곡을 일삼고 다시 군사 대국화의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적기주 공격 능력을 확보하고 방어 목적의 군사력을 공격 가능한 침략적 성격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확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중국 압박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이 중요하니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일 간 역사 문제 해결과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군사협력은 절대 안 된다고 해야죠. 과거사에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군사 대국화의 행보를 멈추라고 요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시키니까 일본과 군사협력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받게 하면서 민족의 자존심도 내던져버리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미국이 시키면 이 땅에 일본 군대도 들여올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미국과 일본이 한미일 고위급 협의 과정에서 한반도 수역에서 군사훈련을 할 것을 제안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한반도 수역뿐 아니라 어디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해외에서 벌어지는 미국 주도의 군사훈련에 일본과 함께 참여했었죠.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지속해왔지만 국민 정서상 한반도 수역에서까지는 망설여졌을까요? 최근 외교부에서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일 간 군사협력은 양국 간 신뢰 회복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향은 이미 한일 군사협력입니다. 한일 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싶은 정부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한일 군사협력에 어떻게 공감하겠습니까? 국민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희생해가면서까지 미국을 위한 군사협력은 필요 없다.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라. 덧붙여서 과거사에 대해 반성해도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생각 없다. 이것이 국민들의 입장이고 이 공감하지 못하는 정부의 답답한 심정입니다. 새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의 행보도 우려됩니다. 임기 시작 전부터 당선인의 친서를 들고 미국까지 달려가서 노골적으로 미국이 대중국 압박에 동참할 것을 이야기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만 평화를 얘기하고 국민의 안전과 평화는 포기했던 기만적인 정부에 이어서 노골적으로 국민은 필요 없고 미국의 이익에만 복무하겠다는 출범을 앞둔 정부를 보며 한숨만 나옵니다.
그렇게 미국에 대한 맹종의 결과는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드는 것입니다. 뉴스에서나 볼 수 있던 폭격으로 파괴된 도시, 처참한 국민들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원치 않습니다.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국민의 삶을 파괴하려는 집권자들에게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의 삶을 그냥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다시 광장에 모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광장에 모여 한숨 대신 평화를 외칩시다.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